관철동 젊음의 거리 메인 상권에서 유명인의 건물이 팔렸는데요. 바로 미남 대표 배우 송승헌 씨 건물입니다. 단순 양도 차익으로 24억 5천만 원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세금 뭐 뗄 거 다 떼고 실질적으로 송승헌 씨가 손에 쥔 양도 차익은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도 신사동 건물 남겼다. 타벅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강북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관철동 젊음의 거리 메인 상권에서 유명인의 건물이 팔렸는데요. 바로 미남 대표 배우 송승헌 씨 건물입니다. 뉴스에서 송승헌 씨가 시세 차익으로 24억 5천 정도 남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송승헌 씨가 얼마를 남겼는지 조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헌 씨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인하고는 사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바짝 정신 차리고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법인 계산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투자에도 적용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대략적인 개요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9-1번지고요. 토지 면적 82.58평, 연면적 531.46평, 규모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7층 건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송승헌 씨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 주식회사 BAU 인베스트먼트라는 명의로 이 건물을 보유하다가 파신 케이스거든요.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에서 지출을 빼게 되는 게 순이익입니다. 2억 원 이상, 20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양도세율이 19%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 19% 내게 되면 송승헌 씨가 건물로 벌어들인 순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운영하면서 이 법인이 한 해 동안 번 돈, 그러니까 매출이 되겠죠? 그게 이제 10억 원이라고 보고 이 건물 대출 이자 비용을 낸다든지 뭐 관리비 지출을 한다든지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 지출로 약 6억 원이 나갔다 하면은 남는 돈, 매출 총이익이 4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표 구간인 2억에서 200억 미만 구간에는 법인세율이 19% 적용되니까 4억에다가 19%를 적용하면은 7,600만 원이 법인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수익, 손에 남는 거는 4억에서 7,600만 원을 빼니까 3억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한 예시를 넣어가지고 송승헌 씨가 정말 이 건물의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얼마를 실제 손에 넣었는가,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도 지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송승헌 씨가 얼마 이자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자율을 4%로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보유를 했는데 이자율이 매우 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3에서 3.2%를 저희가 감안을 했지만 지출에는 이자 말고도 관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4%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송승헌 씨가 관철동 건물을 매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 좀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건데요. 매입 가격이 235억이었고요. 취득세는 4.6%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8,100만 원이었고 중개수수료 0.9% 가정 시 2억 1,150만 원이고요. 등기 비용 400만 원으로 잡으면 총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투자한 비용 247억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은 이제 등기상 채권 최고액에서 1.2를 나눈 금액으로 해서 127억 4,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증금 12억을 또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108억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양도차익이라고 해서 단순한 양도차익인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매도한 가격에서 매입했던 가격을 뺀 금액이거든요. 11억 5,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세율은 19%를 적용을 하게 되면 법인세는 2억 1,916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양도 차익은 9억 3,433만 5천 원인데요. 뉴스에서는 송승헌 씨가 단순 양도 차익으로 24억 5천만 원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세금 뭐 뗄 거 다 떼고 실질적으로 송승헌 씨가 손에 쥔 양도 차익은 9억 3,433만 5천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금 대비 총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8.61%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송승헌 씨가 6년 5개월을 보유를 하셨고 이거를 월 단위로 치면 77개월 보유하신 거거든요. 시세 차익 개념에서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34%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연평균 수익률이 낮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송승헌 씨는 이 건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은 상당히 낮았잖아요. 네. 하지만 송승헌 씨의 전략은 임대 수익의 극대화였습니다. 건물은 시세 차익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임대 수익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임대 수익으로는 얼마를 총 벌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9천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매출의 개념인 거고 여기서 지출의 개념인 연이자 비용을 빼서 구해줘야 됩니다. 이자 비용은 대출금인 127억 4,800만 원에서 전제로 봤었던 이자율 4%를 적용을 하면은 5억 992만 원이 연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요. 월 이자 비용은 이걸 12개월로 나눠주니까 4,249만 3,333원이 됩니다. 이 이자 비용을 빼주고 난 월 단위로 수익이 떨어지는 금액은 4,750만 6,667원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 단위 수익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개월을 다시 곱해줘야 돼서 그렇게 산정이 된 금액은 5억 7,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를 빼줘야 정말 송승헌 씨가 순수하게 임대 수익으로부터 얻는 그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법인세는 이 이자를 뺀 연수익금인 5억 7,008만 원에서 법인세율 19%를 적용을 하면 1억 831만 5,200원이 됩니다. 매년 1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은 4억 6,176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송승헌 씨가 실제 투자한 한 108억 원 정도를 넣고 매년 4억 6천만 원 가량을 순수하게 손으로 얻게 되는데요. 실투자금 대비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연 수익률이 4.26%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이거를 보유하는 동안 얼마나 월세 수익을 얻었는가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77개월 동안 보유한 기간 동안 월세 수익으로 벌어들인 실제 순수익은 29억 6,299만 원입니다. 실투자 대비 월세 수익률로 계산을 하였을 때 무려 27.31%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으로는 세금 제외하고 9억 3,433만 5천 원을 저희가 계산을 했고 그리고 월세 차익으로는 29억 6,299만 800원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총 순수익입니다. 이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양도 차익 그리고 월세 차익을 얻은 금액이 38억 9,732만 5,8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송승헌 씨가 실제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률을 나눠봤는데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35.925%고 이거를 저희가 연간 수익률로 나눴을 때 5.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차익으로부터 얻은 연평균 수익률이 1%대고 이렇게 임대료로부터 얻은 월세 차익이 4%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무려 임대료로 얻은 수익이 4배나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매각 차익으로는 굉장히 평균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임대료로부터 얻은 수익률이 4%가 넘어가면서 이걸 받쳐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5% 중반대까지의 이제 수익을 거두셨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왜 파셨을지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철동의 그런 상권의 변화 때문에 매각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강역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어떻게 보면 대표 상권이라고
그쵸.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종강역에 진짜 공실률이 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승헌 씨 같은 경우 상권이 조금 더 쇠퇴하기 전에 뭔가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승헌 씨가 이 관철동 건물 포함해서 신사역 강남대로변에도 스타벅스 건물을 또 한 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200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총 36억 5천을 들여서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그거는 안 파시고 관철동을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관철동 건물을 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사동 건물은 되게 오래전에 매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세 차익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매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핵심 입지에 사실 매입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또 리모델링을 한 뒤에 스타벅스로 임차를 맞춰서 시세 차익하고 임대 수익까지 모두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네네. 남겨놓고 이제 관철동 건물을 매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자산 한 채라도 정말 똘똘한 자산으로 제대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경향성이 짙어지면서 상업용 건물이든 아파트든 정말 주요 핵심 지역을 위주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핵심 입지의 뭐 아파트든 건물이든 가격이 더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가격 차이가 양극화 현상이 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상업용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임대 수익과 두 번째는 시세 차익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승헌 씨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의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다가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매각을 하고 확실한 이익을 남기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의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지 되게 유명한 배우 스타일 그런 건물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에서 투자 전략이 이렇다라고 저희가 오늘 다 보여드렸고요. 실제 얼마 남는지까지 사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송승헌 씨 법인의 관철동 건물 매각 사례를 보니까 송승헌 씨가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가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송승헌 씨였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법인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매각했을 때 어떻게 이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나라도 신사동 건물 남겠다. 스타벅스. 그런데 궁금한 게 언니는 관철동 건물 살 거야? 근데 그것도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난 정말 싸면 살게. 신사동 관철동으로 하면 사실 관철동보다 신사동을 남기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다.